근데 뭐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크게 장고장이 없다라는 건데 디자인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게 약간은 좀 단점이긴 하죠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다리카 수달 최혜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대리님. 네. 오늘은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또 궁금해하시고 가장 많이 또 댓글 남겨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, 이 1000만원대 중고차에 관한 또 관심이 가장 많이 높으시잖아요. 네. 그래서 또 이제 1000만원대 중고차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아반떼, K3, 말리부, 그리고 SM3, 한 티볼리, 요 정도 맞을까요? 그렇죠. 거의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. 그러면은 이렇게 이 가장 또 대표적인 이 5개의 차량별로 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또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. 네.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또 유명한 우리 아반떼. 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아반떼. 제일 인지도가 좋죠.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고 제일 많이 팔렸던 차 중에 하나예요. 사회 초년생이 디자인 면에서 제일 많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. 그 다음에 가성비가 원체 싸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인지도가 더 커졌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크게 장고장이 없다라는 건데 디자인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게 약간은 좀 단점이긴 하죠. 그 아반떼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게 많이 없잖아요. 그 이유가 어떤 이유? 인지도가 그렇게 많으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. 대신에 이제 키로수가 10만이 넘어간 것들은 가성비가 월등히 좋아지긴 하죠. 근데 대부분 아무리 사회 초년생도 10만 안 넘은 걸로 더 선호를 좀 많이 하죠. 그리고 아반떼 중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. 아반떼 AD, MD 뭐 되게 많은데, 네. 다른님이라면 1000만원대라도 1000만원대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종 시리즈가 좀 좋을 것 같은지. AD. AD. AD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. 그 위에도 뭐 더뉴 아반떼 AD도 있고 뭐 아반떼 뭐 CN7도 있고 뭐 아반떼 N도 있고 뭐 너무 많은데 저는 AD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금액도 딱 1000만 원에서 한 1200대 요 정도. 그러면 이 아반떼 단점이 있나요? 아반떼 단점은 솔직히 디자인이 너무 자주 바뀐다.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. 그래서 약간은 그게 단점 아닌 단점인 것 같아요. 금방 구형이 된다? 이런 거? 그러면은 이 다음으로 또 많이 또 1000만원대로 많이 알아보는 차가 아반떼 다음으로 또 K3 많이 또 찾아보시잖아요. 네. K3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? K3는 여성분들이 왜냐하면 센타페시아나 이런 게 약간 조금 더 레드로 들어오잖아요. 센타페시아가 불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선호도가 더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약간 아반떼를 얘기를 하면 아반떼는 약간 조금 너무 각져서 좀 남성미 아닌 남성미가 느껴진다. 그 다음에 K3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둥글둥글 해갖고 여성분들이 더 선호도가 큰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아반떼나 K3나 거기서 거기라고 보는데 디자인이 근데 K3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은데 단점은 금액이 조금 비싸다. 아반떼에 비해서 가성비가 그렇게 쏙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아반떼가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 근데 단지 이제 금액은 더 비싼 이유가 그러면은 어떤 이유에서 비싼 거예요? 약간 조금 모르겠어요.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왜 유독 K3가 금액이 아반떼에 비해서 더 안 떨어지는지 저도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.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솔직히 K3보다는 아반떼가 더 많이 팔리겠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가성비가 저는 더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조금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약간 금액 때문에 조금 더 안 팔려서 금액이 원래 안 팔리면 금액이 월등히 쭉쭉 떨어져야 되는데 쭉쭉 안 떨어져요. K3가. 그것도 저도 하나의 저도 의문점으로 좀 남아 있긴 해요. 제 머릿속에는. 신기하네요.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보는 차량이 아반떼 K3 대표적인 또 말리부가 있잖아요. 네. 이 말리부 차량은 일단 아반떼랑 K3랑 좀 다른 점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? 일단 인지도가 없어요. 가성비는 월등히 좋은데 실내도 너무 넓어요. 엄청 넓은데 기름을 많이 먹는다. 그 다음에 뭐 장고장이 많다. 그리고 수리비가 비싸다.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가성비 하나는 최고인데 저한테 아반떼 탈래 말리부 탈래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아반떼 살 것 같아요. 그냥 제 개인적으로. 근데 솔직히 말리부 같은 경우는 기름을 솔직히 많이 먹죠. 사람들이 선호를 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품이 한번 고장이 나면 조금 비용이 K3나 아반떼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더 비싸게 나온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점 아닌 그런 게 단점이 아닐까 싶으네요. 근데 말리부가 그러면은 차 쪽으로만 봤을 때는 네. 성능이나 이런 거는 말리부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? 아반떼랑 K3. 일단 CC 자체가 틀리니까 아무래도 성능은 더 좋겠죠. 근데 솔직히 젊은 층이 타기에는 약간 노티난다? 가성비는 좋지만 근데 젊은 층이 말리부를 선택을 안 하거든요. 왜? 디자인이 너무 구려.
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선호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어쨌든 그 다음 차량을 또 넘어가 볼 건데 SM3를 찾는 경우도 좀 많이 계신가요? 없어요. SM3는? 예, 제가 24년도 들어서 SM3를 팔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단 한 번도 없어요. 지금 이제 3월 지나가는데 없어요. 제가 제 머릿속에서 SM3 삼성 거를 안 판 지가 꽤 된 것 같아요. 24년도 들어서는 저 한 대도 안 팔아본 것 같아요. 거의 수입차 아니면 현대기아 요걸로만 좀 팔아봤던 것 같아요. SM3는 그러면 만약에 SM3를 찾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네. SM3만의 또 장점이나 뭐 혹은 단점 이런 것도 있나요? 일단 내구성이 좋아요. 예, 내구성이 좋은데 이제 단점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안 하고 디자인이 너무 안 이쁘다.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. 그래서 선호도가 더 떨어진 거죠. 근데 요즘에는 길 가다 보면 전기차들도 많이 다녀요. SM3. 이런 것들 보면은, 선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선호하시고, 근데 내가 입문을 할 때는, 굳이 SM3를 하고 싶진 않아 라고 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오지 않은 차량이 하나 있는데 크루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다리님이 또 항상 이런 중고차 또 순위를 뽑으면은 네. 이 저렴한 차에서는 크루즈를 항상 뽑아주시는 것 같은데. 네. 크루즈는 제가 23년도에도 한 대도 안 팔아봤어요. 네. 솔직히 크루즈는 터보가 가장 큰 관건이 커요. 근데 수리가 일반 공업사에서도 수리를 좀 섣불리 손을 안 대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센터를 들어갔을 때는 수리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그 차를 갖고 오는 순간 저는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일체 손을 안 대요. 그리고 찾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저는 솔직히 크루즈 같은 경우는 월등히 좋은 차예요. 무조건 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들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디자인을 제일 많이 선호를 많이 하시는 거고, 그리고 가성비. 근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디자인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수리비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선호도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. 그럼 엑센트는 좀 엑센트도 요즘에는 그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영업하는 회사들 있잖아요. 그런데 아닌 이상은 일반 분들이 사서 타시는 걸 못 봤어요. 저한테도 요즘 들어서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. 엑센트 선호도가. 차가 원체 작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엑센트는 솔직히 그래서 찾는 분들이 없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정말 근데 연비나 이런 것도 원체 좋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한 번씩 사회초년생들 이렇게 오거나 이러면은 근데 제 고객들 중에서는 초년생이 좀 드물긴 해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도 솔직히 선호는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솔직히 엑센트는 아직까지는 저는 정말 괜찮다고 보거든요. 연비 면에서 그 다음에 면허 따시고 사회에 이제 막 갓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조금 아반떼나 K3 정도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엑센트 같은 경우가 인지도가 아반떼나 K3에 비해서 많이 적다 보니까 그렇죠.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다. 예. 하지만 좀 숨은 강자 느낌이네요. 네, 그렇죠. 저는 솔직히 괜찮다 보는데, 뭐, 모든 결정은 다 소비자가 하는 거고, 하기 때문에, 제가 백날 좋다고 추천을 드릴 순 없어요. 무조건. 근데 그런 차도 한번, 요즘 분들은 엑센트가 뭐지?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, 근데 그런 차도 한번 찾아보시면, 저는 입문하기엔 딱 정말 좋은 차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유일하게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차량 중에 SUV 차량인데요. 네. 티볼리도 2천만 원 이내로 좀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? 네, 가능은 하죠. 근데 많이 내려갔어요, 금액도. 가성비가 원체 좋아졌는데, 요즘에는 티볼리가 약간 좀 팔리긴 하는데 더디게 팔리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쌍용 일단 브랜드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, 그거는 뭐, 개개인마다 다 틀린 거니까. 그래서, 근데 티볼리를 살 바에는 막 스포티지 연식으로 갔을 때는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트랙스 막 신형 이 정도로 막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티볼리가 요즘에는 인지도가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우리 티볼리만의 또 이 장점은 좀 어떤 게 있는 건가요? 티볼리요? SUV인데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요. 그리고 차박하기에는 나는 일단 좋다. 사회 초년생들이 타기에 부담이 좀 덜 된다? 왜냐면 요즘에는 차박도 많이 다니잖아요. 근데 그 티볼리 정도면 충분히 차박도 할 수 있고 해서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
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 5개의 차량을 한번 비교해봤어요. 네. 6개죠, 뭐 엑센트까지 하면 네. 아반떼 그리고 뭐 K3, 뭐 네. 티골리, 엑센트 그리고 알리브, SM3까지 비교해봤는데 네. 다린님은 이 6개의 대표적인 이 1000만 원대 차량 중에서 네. 가장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을 해봤을 때 네. 가장 추천한다면 어떤 차량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? 그러니까 초년생으로 따졌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? 그거에만 달라지나요? 아, 그렇죠. 아 그래요? 네. 그럼 그거에마다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초년생이라면- 만약에 진짜 면허 따고 딱 발 디딘 분들이 차가 필요하다. 그러면 저는 엑센트. 네. 그 위에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. 아반떼.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K3. 요 정도? 네,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. SM3나 뭐 크루즈도 물론 차는 좋아요. 내구성도 좋고. 그런데 저는 쉐보레는 내구성이 좀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부품값만 아니면 솔직히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도 제가 딜러가 부품값이 비싸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, 딜러도 저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일반 소비자는 더 크게 생각을 하겠죠. 약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일단은. 저는 다린님 같은 경우는 뭐 아반떼, K3 아니면 엑센트 요 중에서 뭐 골라서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. 예, 그 정도가 왜냐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사회초년생들이나 그냥 뭐 입문하시는 분들은 금액도 너무 비싸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좀 추천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번외로 그러면 막 1000만 원으로 첫 차나 이런 걸 사는데 예. 좀 연식 오래된 뭐 BMW 뭐 3 시리즈 연식 오래되고 키로수 많은 거 그런 거 타면은 이제 좀 잘못되는 거죠. 아, 잘못되는 건 없는데 솔직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. 왜냐면 뭐 1000만 원대로 그런 차를 산다 그러면 수리비를 한 진짜 최소 300에서 500은 별도로 들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면 저 망사 오케이를 할 것 같아요. 근데 근데 보험료도 비싸지고 수입차를 탔을 때는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약간 비추? 네, 왜냐면 제가 팔아놓고도 찝찝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문제 터지면 좀 그렇잖아요. 네,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국산차 그런 가성비 좋은 걸 타시다가 나중에 여유 있게 좋은 걸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, 네. 다린님.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